남편 외도가 이제 촉이 왔어. 촉이 딱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해. 촉이 이제 또 딱 왔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는 것이 감지가 됩니다. 이상하다는 것이 감지가 됐는데 저 사람이 이상해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의심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심을 하게 되면 뭔가 이상해. 특히 5개 감각,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나와 연결, 즉 아내 자신이 생각할 때 아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업적으로 뭔가 이상해 그러면 왜 회사에 좀 어려워? 뭐 힘들어? 아니면 또는 뭐가 문제가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런 다른 것과 연결이 되면 그런 거에 관련되는 거 내가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 즉 아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해졌다. 그러면은 촉이 옵니다. 뭐가 이상한데? 딱 하게 되면 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 촉이 딱 오게 되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요게 왜? 내 자신, 아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아내. 아내는 뭡니까? 여자죠? 그죠? 아내잖아요. 이 아내이면서 여자이거든요. 요거와 연결되는,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뭔가 자기 자신한테 좀 소홀히 대한다든가. 아니, 평상시에는 굉장히 스킨십도 괜찮고 그랬는데 스킨십이 사라지질 않았나. 예를 들어 뭔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여자로서 대하는, 그러니까 아내이면서 여자로서 대하는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뭐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던 반천 투쟁이 일어난다는. 이건 아내에 대한 도전이거든. 간이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아내에 대한 거라든가 여자에 관련된 쪽에 자기 자신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감지를 딱 하게 되면은 이 촉이 오면 그런 이제 의심을 하게 돼. 왜? 다른 여자가 있나? 이렇게. 내 자신이 뭔가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뭔가 이게 변화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촉이라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이면서 아내니까 이거 무조건 여자잖아. 그래서 뭘 하냐면 다른 여자를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 자, 다른 여자가 생겼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의심이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사람에 따라서 좀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활동적인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늘 잘하고 살았던 사람.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표현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혹시 다른 여자 생겼어? 너 요즘 이상해. 얘기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만약에 실제 외도다. 그렇다고 뭐 미자고자를 순순히 자백할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이제 일단. 물론 또 순진해가지고 진짜 화들짝 놀라서 죄책감 가지고 있고 막 있는 상태에, 그게 이제 초창기 때 죄책감 가지고 있고, 이건 아닌데, 뭔가를 좀, 너 여자인데, 그것도 미안해,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서 즉각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기도 해요. 즉각,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이럴 때 툭 던지잖아요. 그럼 바로 얘기해. 진짜 홀가분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꼭 구세주 만난 것 같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지금 와이프 이징스는 모르고. 자, 표현을 만약에 평상시에 표현을 잘하던 사람들은 너 다른 여자 생겼냐라고 그냥 편안하게 툭 물어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물어봐요. 의심이 되면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표현을 평상시에 잘하고 있었는데 표현을 평상시에 잘하고 있었어요. 표현을 잘하고 있는데 약간 거칠어. 싸우는 표현을 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싸우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표현은 일상적인 거야.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표현한 이 다른 여자에 관련돼서 혹시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있으면 그냥 빨리 정리해라. 좋은 말 할 때 걸리면 뒤진다.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쌈박질을 잘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의심을 따겠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질 때가 기다립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 의심을. 왜? 그래야 싸움거리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을 뭐를 합니까? 확인을 해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 두고 봅니다. 가만히 두고 보다 이제 증거가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가
증거가 딱 잡히면 그날 터뜨립니다. 딱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때 그냥 팍! 그리고 나서 뭐를 합니까? 싸워야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사람은 대립에 관련돼 있을 때 내가 워낙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말로 싸우고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대립을 할 때 내가 증거불충분이면 내가 역으로 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모아놔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자 증거 모으려고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싸울 때 싸움을 그동안 많이 했단 얘기예요. 그것도 거친 싸움이죠. 막 해가지고 싸우고 막 난리 부르치고 평상시에 그런 사람들은 요걸 정확하게 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표현을 평상시 안 해. 억압이에요. 억압 알죠? 억압의 아이콘. 자, 근데 억압을 해. 한마디 표현 안 해요. 그러면 겉은 내색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랄까? 진짜가 아니길 바래. 이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의심이 확인이 돼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증거를 주고. 이 사람은 확신을 갖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아니길 바래요. 아니길 바라면서, 이제 의심을 이제 하면서, 아니길 바라면서 찾아요. 왜? 요게 해가지고, 아니었구나. 이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다가 거기에 뭐가 나와요? 증거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요런 사람들은 남편한테 표현 안 해요. 어지간하면 뭘 합니까?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요. 왜? 집안 분란을 일으키는 거 싫고, 그 다음에 또 싸우는 게 싫어요. 싸우는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던가 아니면 싸우는 것 자체가 싫고, 그리고 뭐 종교적이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아이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워낙 싫어해요. 평상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억압을 해요. 산처를 계속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니길 바래요. 싸우는 게 싫거든. 싸우는 그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진짜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아 걸리네. 그래서 의심도 의심 나름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돼서 진짜 표현 잘하는 사람, 평상시에 그냥 표현 잘하고 자기야 뭐 나 오늘 뭐 했다 막 이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진짜 표현 잘하는 사람들은 딱 의심되잖아요. 그러면 여자 생겼냐? 요즘도 이상해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표현을 잘하는데 싸움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결혼 초기부터 시작해서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딱 걸렸어 의심 가지고 확 이거를 갖다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의심이 확실할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내요. 아주 집요하게 찾아내요. 집요하게. 진짜 여러 수단을 다해요. 그런데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억압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아닐 거라고 말하면서 의심하잖아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찾아내요. 몇 개만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몇 개만. 또 몇 개. 그래서 만만한 게 뭐 이메일, 핸드폰. 그러니까 요거 몇 개만 찾아요. 요거 몇 개 해보고 아니면 아이고 내가 의심했구나. 그럼 남편한테 되게 미안해. 더 잘해주려고 그래요. 근데도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또 이제 요걸 또 찾아요. 이 범위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막 동원한다든가, 그 신그룹 센터에 맡긴다든가, 뭐 한다든가. 왜 합니까?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확신을. 근데 여기는 아니어야 돼요. 아닌데 또 의심되거든. 그러니까 또 요만큼 확인하고, 요 조금만 확인하고 그러고 말아요. 내가 재빠르게 그냥 증거 없구나. 다행이다. 근데 조금 이상해? 그럼 또 찾기도 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딱 발견되면은 미치죠. 여기서. 자,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남편 애들을 의심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던 사람이 만약에 이제 진짜 여기서 증거가 나왔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렸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리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명세서가 집으로 뚝 날라온 거야. 원래 집으로 날라와. 이게 남자는 참 멍청하지. 호텔에 가면 신용카드를 왜 쓰냐고. 얘들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거야. 그거 모르니까 막 호텔 막 있고 이게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증거가 떴거든.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찾으려고 들지도 않아요. 이 흘리는 걸 가지고 그냥 흘리는 걸로 와요. 찾으려고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확신을 갖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딱 나오면 이제 개파란이 벌어지겠죠. 개파란. 여기는 표현하다가 아니라 이거 너 그때 없다고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여기 난리 나요. 여기는.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여기는 걸린 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요. 여기는 혼자서 꺽꺽거려요. 여기.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고 합니까? 한 번 하긴 하는데 남편이 몇 마디 하고 나면 또 그것도 믿고 싶어져요. 또 아주 웃겨요. 여기는. 그래서 이 표현되는 팩트에 따라서 의심하는 것부터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나갈 건지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억압을 하고 살았는지, 표현을 하면서도 싸우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실제로 자유롭게 표현을 하면서 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나중에 나왔을 때 대응하는 걸 보면 의심했을 때, 초기에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왔는지도 역으로 추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거든요. 요 중간은 관심 없어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증거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했던 행동들, 나중에 이제 대책에 가는, 대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분노하는 아내들이 종류가 있어요. 분노하는 아내들의 종류가. 이제 그게 이제 여기인데, 이게 나타났을 때, 역으로 가보면은 의심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를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도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의심이 돼서 와요. 의심이 돼서 와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분은 결혼 생활을 오면서 어떻게 살아왔겠구나라는 걸 해석을 해서 굳이 그 사람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는지를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여긴 무조건 억압이 있군요. 여긴 무조건 싸웠고, 자기랑 조금만 틀리면은 일단은 대립을 해요. 남편이랑 싸우는 거지, 대립을 해요. 여기는 그냥 그랬구나. 그러다 좀 지나서 그만. 일단 밥 먹자. 밥 먹고 그 다음날부터 아무 일 없다는지 슥슥 이렇게 무마하고 또 넘어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1번, 2번, 3번으로. 이건 표현의 관점이에요. 표현. 자,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면 내가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의심을 하는데 표현을 안 해? 어떤 사람은 이제 결정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합니까? 표현 자체를 안 하긴 안 하는데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의심은 되는데 관심이 없어. 의심은 되는데 할 수도 있지 뭐. 그러던가 말던가. 나는 몰라. 이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가 외도하는 경우에 이 아내가 자기가 외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남편이 외도하는 게 감사해요. 자기가 외도하는 경우는 남편이 외도하는 게 감사해요. 자기가 외도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관심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남이에요, 남. 이미. 쇼윈도 부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남이에요. 자기가 외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남남이에요.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이미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이런 부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 어떤 게 더 나올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기 남편이 외도를 했긴 했는데 의심을 하는 가운데서 1, 2, 3, 4번 어떤 게 더 나올까요? 최악은 뭘까요? 사실은 최악이 4번에 또 이거 확인해보겠다고 한번 외도해봐라. 그랬다 뒤지는 한 방에 가는 거야. 어딘지를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는다니까. 그게 여자에게 주는 이 상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4번이 최악이에요. 여자가. 최악이에요, 최악. 여기는 사실은 이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늬만 부부로 살아봐야 서로가 고통스러워요, 그냥. 볼까 안 볼까 다. 근데 재밌게도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아이들이. 이건 이미 아이들이 싹 다 문제 생겨요. 이유 위안을 막는 거예요, 여기는.
이후 여를 만나라고 아이들은 무조건 다 심리장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싸움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표현을 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여자가 존재할 거다. 뭔가 이상해.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요 의심을 하는 순간에는 뭐라 그랬어요? 의심.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요 때는 의부증이 맞아요. 그죠? 왜 남편을 뚜렷한 증거 없이 남편이 의심, 즉 남편이 외도를 했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거면 그거를 우리는 부정망상이라고 해요. 즉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거라는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요때 순간은 부정망상이 맞아요. 근데 증거가 딱 나오게 되면 의부증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남편 외도예요. 남편 외도. 그래서 의부증인 부정망상과 남편 외도는 아내에게서 둘 중에 하나죠. 부정망상 아니면 남편의 외도가 발견이 됐어. 증거가 확인돼서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요거와 대립되는 게 외성 스트레스예요. 분노죠. 죽을 것 같은 외성 스트레스. 분노예요. 자, 그럼 부정망상과 외성 스트레스는 동격선상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 부정망상에 들어가서 진짜 우울증 가진 사람들은 못 살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상 스트레스상에 분노에 버금가는 이 고통인데 이건 또 표현도 못해요. 미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망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거 한번 들어가면.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좀 그나마 나. 그냥 뭐 수시로 표현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 싸우면서 늘 표현하던 사람인데 의심이 딱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확실하거든요.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계속 조사를 하면서 뭘 하면 그 과정에서 부정망상은 뭐냐? 자기를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망상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뭐 했을지도 몰라. 혹시 이게 의심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랬어 라고 확신을 가져버리는 게 망상증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신적 질병 순환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심할 때는 분명히 이게 맞아. 1분 늦게 집에 가면은 확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게. 1분이면 이거는 아니 인간이 로봇입니까? 딱 시간 돼서 7시 매일 7시에 퇴근했어.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7시 10분에 들어왔어요. 집에. 그럼 그 10분 동안 외도 한 걸로 시나리오를 닫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땐 그건 정확한 거예요. 내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짜고 자기가 합리화시켜버려요. 부정했다라는 걸로 확신을 갖고. 왜? 증거가 안 나오니까.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외성 스트레스에 저항받아들인 이 분노의 크기만큼 망상증에 빠져들게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정망상은 대부분들이 잘 다루질 않아요. 부정망상은 잘 다루지가 않는데 부정망상은 바로 외성 스트레스 장애에 준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부정망상이 왜 생기냐? 바로요 의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생기고 뭔가 이상해. 근데 만약에 혹시 이건 만약에요. 요 촉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감각기관이라든가 내가 바뀌었어. 내가 변화가 일어난 거야. 내가 변화 일어나고 남편이 옛날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요게 언제 생기게 되냐면 만약에 여자이면서 아내인 이 본인 당사자, 아내인 당사자가 만약에 자기가 변화가 일어났어. 뭐가 변화가 일어나냐? 표현하는 게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인식하는 게 만약에 뭔가 변화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남편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변한 것처럼 보이죠. 뭔가 이상해. 그래서 대체적으로 언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냐면 아내가 일을 안 하다가 일을 한다든가 또는 아내가 이제 뭔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환경의 변화, 옛날부터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남편이 나한테 조금 사실은 자기가 소홀히 되는 거 남편이 나한테 소홀히 되는 것처럼 이 착각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왜 어차피 없는 곳에서 특히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부터 없던 거였거든.
원래부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할 때 이 사람이 의부증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뭐예요? 아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최근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어떤 변화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여기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변화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빨리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이거 없이 여기 가서 맥락을 물어봐야 답 없어요. 일단은 아내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신이 돼야 그 다음에 남편에 관련된 사안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아내가 의부증에 관련되는 걸로 만약에 왔다.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하고 있어. 의심을 하는 상태에서 왔다 그러면 이거를 체크를 안 하고 남편에 관련된 사안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더 확신을 가져요. 상담사가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라고까지 생각하냐면 남편이 틀림없이 상담사랑 전화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의심을 하면 그렇게까지 돼요. 틀림없이 둘이 뭔가 있어. 선생님 혹시 남편하고 같이 의전에 선생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분명히 연락했을 거 아니냐. 내 남편이 아내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수없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아내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미리 선수를 칩니다. 남편이랑은 이런 얘기 안 하셨죠. 아니, 내가 남편이 누군지 알게 뭐야.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는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 올 때 우리가 이름도 안 물어보죠. 뭐도 안 물어봐요, 그냥 뭐라 그래.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해요. 나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쪽 사람이 왔고, 한 사람이 왔는데, 하나, 둘을 이제 상담을 하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지난번 누구, 이건 너무 비슷한 게 있어. 그럼 막 찾아보면 그제서야, 내가 그때 그러더라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더라도. 이게 의심을 하게 되면은, 의심은 어쨌든 아내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불안감을. 그런데 이 의심을 확신하는 게 부정망상이고요. 근데 대부분들은 다른 여자가 생겼을지도 몰라라고, 이제 망상은 아니에요.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남편 애도가 의심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걸 해야 되는 게 의심.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의심이 아니죠. 증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거를 또다시 의심.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일단락이 됐어. 그래도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또 할까봐 불안이 되잖아. 그럼 이제 또 의심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남편 애도가 마무리됐어. 둘이 좋아졌어. 정말 둘이 같이 노력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또 의심하게 될까봐 싫잖아요. 또 의심하게 될까봐. 그래서 의심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돼 가는지를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억압이었어.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표현하고 있으면 나중에 의심되고 뭐하고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 먹으면서. 참, 너 요즘 이상해. 뭐라고 얘기해. 즉, 사전에 잘하면 예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이거거든. 내 또 촉이 또 발달되는 거 알지? 그래. 웃으면서 얘기해요. 조용히 정리해라. 나 깍소리 안 할게.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걸리지만 마. 죽는다.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갔지만 난 이제는 그렇게 안 간다. 한 방에 보내버린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던가 아니면 더 숨겠죠. 근데 남자들의 주특기가 있어요. 잘 흘려. 그걸 또 잊어먹어요.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잊어먹어요 또. 자기 딴에는 안 걸린다고 생각이 어떻게 되면 연고 없다야. 남자는 무조건 걸리게. 여자가 한번 의심하잖아요. 진짜 외도를 하고 있다? 여자가 의심하죠. 100% 걸리게 돼 있어요. 100%. 남자들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걸릴 거야. 내 눈은 가리고 하늘은 절대 저 사람들은 나를 절대 못 봐. 잘 다 보이는데. 그게 남자들이에요. 여자는 좀 들려요. 여자는 외도를 하잖아요. 안 걸려요. 아주 치매. 왜?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기억을 못해요. 이게 문제야. 며칠 전에 와이프랑 무슨 얘기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일에 한 번씩만 표현해주면 돼요. 의심이 계속되면 3일에 한 번씩만 표현하면 요놈이 잊어먹다가도 또 생각나고, 그러면서 정리정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들이 외도 남편 외도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은 이 증거부터 시작해서 분노까지 다 해서 치료까지 다 됐다 치자. 근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또 의심하게 돼서 또 이 과정을 겪는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못 벗어나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치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왜? 의심에서부터 자기가 이 과정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또 의심할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심 쉽다. 그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로 일단 바꿔놓고 관심이 없어. 그럼 갖다 버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변화를 해서 내가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면 의심? 그래. 걸리기만 하면 무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심에 관련된 거 어차피 중독이라는 거는 자, 중독이라고 했죠. 치료를 합니다. 치료. 오늘 치료 시작하고 오늘 바로 치료되나요?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시간이라는 게 걸려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이놈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또 사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치료가 완치되는데 여기서도 또 벌어질 수 있어. 여기서도 또 벌어질 수 있어.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자 이거예요. 치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 요 기간만 우리가 고생을 하면 되거든요. 이 고생을 하려고 들질 않아요.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 중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치료에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또 의심이 될까 봐.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 당연하지. 왜? 치료됐어요, 남편? 아직 치료 안 됐다니까? 나도 지금 치료 안 돼가 죽겠는데, 그래서 나부터 치료해 놓고 난 다음에 이 과정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료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발생될 수도 있어. 그냥 두라고. 그래봐야 몇 개월이야. 몇 개월 후에는 어디로 가면 돼? 내 손에게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면 의심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잘 됐네. 치료하면 되겠네. 확신을 가지면 돼요. 쓸데없이 이런 부정망상에 빠져가지고 헤매지 말고 분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증거 때문에 막 분노하다가 해가지고 치료도 못한 채 자기 자신이 치료도 못한 채 남편도 잃고 아이도 잃고 자기도 다 잃어버리면 그것만한 손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남편의 도가 발생이 됐을 때 의심이 딱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의심이 들어갈 정도가 딱 됐으면은 실제로는 외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외도할 확률이 높아.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한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야.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면 어떻게 갈지가 딱 보이는 거야. 아, 우리가 예전엔 대립을 참 많이 해왔구나. 내가 그러면 이번에 증거에 관련된 걸 할 때 얼마나 집요하게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들어갈지.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갔던 사람, 아주 집요한 사람, 그리고 에휴,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돼. 그러다 걸리면 이게 더 무서워요. 여기가 제일 무서워요. 여기는 죽을 듯이 싸우죠. 이거 못해요. 이거 왜 이랬겠어요? 죽을 듯이 싸우려고 한 거지 이혼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 여기 죽을 듯이 싸우려고 이랬던 거지 이혼하려고 한 거야. 여기는 그냥 표현했잖아. 여기서 걸리죠. 그래, 정말자. 이게 너무 무서워요. 여기가.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격이에요. 여기는 억압의 아이콘. 어차피 요 정도 해가지고 어차피 왜 안 이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 몇 마디만 하고 그러면 믿고 싶어져요. 믿고 싶어져요. 또 반복되면 또 믿고 싶어져요. 또 들으면 또 믿고 싶어지고. 근데 속에서는 이제 싸우고 못 늘어지는 거죠. 왜? 분노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덱스적으로. 분노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러다가 만약에 한번 툭 튀어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표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진짜 살인사건 나요. 그때는. 굉장히 무서워져요. 여긴 저리 가요. 그래서 요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외부적으로 분노가 표현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 사람들은 요를 보내놔야 돼요. 그냥 원활하게 표현될 수 있게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치료법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에다가 의심이 될 때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의심이 되는 것이 남편에게 자기도 모르게 표현돼 나간다는 거.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조종을 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나는 어떤 유형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뒷부분에 어떻게 되는지는 뭐 어차피 분노는 똑같아요. 안으로 내지되고 어떤 거는 표현이 되고 이제 그 강도가 전혀 다르겠지만 일단은 남편 애도가 의심이 딱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염두를 해두고서 내가 의심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의심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도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망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망상은 백전장 차이예요. 즉 그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랬구나 하고 확신을 갖는 거에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팠는데도 증거가 안 나오면 팠는데도 뭐가 안 나오면 엄청나게 교묘하게 하고 있고 나면서 더 들고파요. 그러면 뭐가 깨집니까? 시간 깨지죠. 노력 깨지죠. 그런 남편대로 스트레스, 본인대로 힘들어지고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의심은 실질적으로 의심이 딱 되고 나서 불과 얼마 있다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마 있다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의심은. 여자들이 생각보다 아내들이 의심이 딱 들어가게 되면 놀랍게도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놀랍게도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관심을 딱 갖고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관심을 안 가져서 마른 거지. 의심이 딱 들어가서 의심이 들어갔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 증거는 안 나와요. 근데 의심이 딱 들어갔어? 그리고 관심을 열심히 보게 되면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요. 아주 흘리고 다녀요. 아주 그냥. 길바닥에다 흘리고 돌아다니고 앉아있어요. 남편은 절대 안 걸릴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건드리지 말고 잡을 거면 확실히 잡고 아닐 거면 애초에 이거 굳이 막 사람 써가지고 막 해서 그 의심되는 걸 확인하려고 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절로 다 보여요. 그냥. 그런데 싸우려면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면서 막 두루치고 싸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혼 안 할 거잖아요. 재산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재산 분할해야 되고 유리한 고지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짜 처음부터 의심 딱 되는 순간부터 사람 쓰면 돼요. 그것도 한두 명 아니라 여러 명을 써가지고 아예 빼박도 못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증거해서 서로 딱 던지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어요.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소송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그렇게 해보려고. 재산만 해가지고 내가 한몫 잡겠다 생각하면 그거 아니면 어차피 이혼할 생각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증거 왜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 의심하는 단계부터 빨리 나를 추스려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도가 발생이 됐을 때 의심 단계부터 나를 정리해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정리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이를 확대시켜버려요. 증거 찾으면 여러분들 증거 본 사람들 잘 아시잖아요. 증거가 머리에서 안 떠나는 게 더 심각해. 증거가 머리에서 안 떠난다니까 미쳐요 완전히. 남편하고 그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모텔 가는 거 사진을 다 찍고 동영상을 다 찍어놔. 그게 머리에서 떠나요? 그거 머리에서 떠나게 하는데 그게 더 오래 걸려요. 1년 넘게 걸려요. 아니죠. 모텔에 못 잡아놔도요. 계속 아파요. 계속. 아니 그걸 왜 쓰다듬어 살 거면 그걸 왜 해? 추측을 하는 것과 내가 아마 그렇게 모텔에 갔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과 내가 본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항상 염두를 내두는 게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어차피 살 거면은 증거 딱 이렇게 됐구나. 증거가 이렇게 정황 증거가 됐든 뭐가 됐든 딱 만들어졌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과연 어떻게 두드려 잡고 살 거냐. 이거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끝까지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왜? 이혼하려고 찾는 거예요. 그만해요. 진짜 치료하려고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증거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의심하면 1, 2개월이면 그 의심되는 거 가만히 있어도 다 보여요. 그 정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니지. 아니, 그 정도 아니면 부부로 살아온 사람 맞아요? 그 정도는 눈에 훤히 보여요. 그리고 필요한 거 하나, 내가 조금 발끈도 한두 개만 이렇게 좀 정리정돈하고 뭐하고 하면 그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증거 잡으려고 들면 안 돼요. 증거 잡으려고 드는 순간부터 뭐예요? 일단 절반은 이혼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은.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거는 어디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의심 단계부터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의심 단계가 나쁜 단계가 아니에요. 초장에 잡을 수 있는 단계거든요. 이게 확대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